마이크를 끼고 정말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낸 거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고요. 변화가 반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싫은 사람도 계실 거예요. 각오를 하고 만들었고요. 여전히 김경호다운 어떤 그러한 락의 헤비메탈의 느낌을 여름 시즌 파트 2에서 느끼시게 됩니다. 나가수라는 무대를 통해서 14번의 경연 동안 18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내공을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시도할 건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가장 오래 거주했던 곳이 또 목포이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순천에서 보냈기 때문에 목포의 참게장도 생각도 나고 김치 종류, 그다음에 젓갈류,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달산. 내 품에 정든 널 바라볼 테니. 7집 나올 때 그 변화된 모습에 팬들이 굉장히 놀라하면서 여러 가지 그 비평들도 좀 듣고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어떤 회사에서의 어떤 주문도 있었고요. 제 딴에는 좀 과감하게 변화를 주겠다고 어떤 모습 자체도 변화를 주고 머리도 잘라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출연을 하면서 저는 다가가고자 했던 저의 의도는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말 그대로.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였고 그랬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좀 겪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비싼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그 되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한번 추락한 어떤 이미지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컴백을 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마치 추억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시집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가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시간이 참 지옥 같은 시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어떤 생각과 시간들 잃어버리기 힘들어서요. 추스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40을 훌쩍 넘긴 이 나이에도 지금도 다시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고 있는 장르가 버거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게 그때 당시에 조금의 휴식도 필요했었고 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네. 다리가 또 네. 안 좋으셔서 네. 꽤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예. 실제 지금도 제가 제약을 받고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다리를 더 이상 많이 펴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일단은 관절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수술을 마치고 재활까지 가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신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천만다행이고 지금 뛰어다니고 공연을 하고 하면서도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로 지금 제가 투입되어 있는 댄스 미드 스타에도 제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쪽 발을 비비고 지탱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것마저도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시기에 김경호 씨를 버티게 해준 말 아니면 사람? 그 세월 동안 절대 떠나지 않은 저희 팬들, 저희 음악 가족 여러분이 계시겠고요. 어느덧 이제 가수기 연식이 이제 거의 18년, 거의 19년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어느덧 다들 애기 엄마도 돼 있고 또 저와 나이 또래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팬층이 워낙 다양해졌긴 했는데 잠시 떠나 계셨던 분들도 다시금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힘과 용기 잃지 말라고 제가 어느 공연을 가도 공연장에 항상 나타나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팬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애틋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더 예전에 한참 활동했을 때보다 더 몸을 불살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고요. 어떤 의견도 다 수렴해드리고 싶고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불러드리고 싶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공백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때 그분들의 사랑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다시 얻은 사랑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마지막 음악을 다 할 때까지는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김경호 씨 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이 아이돌 팬들보다 못지 않습니다. 적극적이면서도 항상 신중하세요. 가수가 혹시라도 불편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도를 넘어서는 팬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처음에 한참 활동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가도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겠다고 뭐 스태프들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이번 10집 앨범 때는 그 아이돌들이나 누릴 수 있다는 플래시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항상 자신들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의 자존심은 그렇게 팬들이 알아서들 지켜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단 하루 살아도 너 행복하도록 만들 거야.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약속해줘. 서로만 바라보다 보니 언제부터 노래를 잘하셨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끼가 좀 발산이 됐었던 것 같고요. 철저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시게 비밀에 붙여놓고 몰래 하고 다녔어요. 입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자네는 반드시 가수가 되었으면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때 조금 자신감을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하셨죠? 예, 아주 많이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 보이고 좋긴 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아나운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뉴스 진행부터 시작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제 사회도 보셨고 이러니까 이제 가수들을 볼 기회가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만 인정받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꿈을 이루지 못하면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 그러셨던 건데 그러한 노파심을 제가 분명히 그러한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더 몸부림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좀 독해서요.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를 해보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래서 다른 가수분들 이렇게 짐꾼 일도 하고 잡일 해주면서 연습실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른 가수분들 앨범에 이제 백코러스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해서 이제 용돈벌이 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그때 생겼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헤쳐나가면서 피눈물을 쏟아가며 제가 이뤄낸 결과였기 때문에 더 보람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의 두 눈이 먼다 해도 난 그래도 이런 너를 택하고 싶어. 가슴 깊이 묻고 있어도 락은 후천적으로 또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외국 음반에 내노라 하는 헤비메탈 음반의 보컬리스트의 목소리는 다 흉내내고 따라 불렀어요. 그 시간만 한 2년이 걸렸고 그러면서 샤우팅 창법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생각하게 됐고 외국 보컬리스트의 어떤 그런 목소리 톤과 그런 거에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소리
주로 이 낮 시간에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구로공단, 거기가 값도 싸고요.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불을 한 몇 달씩 올려놓고 그 이불 속에서 계속 연습을 많이 했어요. 워낙 재밌을 때라,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즐거웠을 때라 미친 듯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밥 먹고 노래 부르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무대 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느 무대든지 마이크만 지워주면. 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뭐 다른 장르도 참 많이 권유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락을 고집하셨어요? 가장 다양하게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음악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락앤롤 음악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냥 매료돼 버린 거죠, 제 스스로도. 락이란 장르가 참 희한해요. 미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안 듣거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장르가 밴드 음악, 락 이쪽 장르일 거예요. 잡초와 같은 거죠. 꽃을 피우고 아름답진 않지만 엄청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게 밴드 음악. 하지만은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음지의 음악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는 확실합니다. 드러낼 수 있고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한 100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락커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락커의 길을 당당히 가라라고 말씀을 힘줘서 하시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허영심만 없다면, 어떤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밴드 음악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또 경제적인 것도 많고 정신적인 것도 많이 고통스러웠긴 하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도전을 하라 할게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 10명 앞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펼쳐보고 과반수 이상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가능성을 봤을 때 자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각오가 있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주고 싶어요. 워낙 이제 공연 많이 하시니까요. 무대에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다짐하는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움직이다 보면 때에 따라 원하지 않는 시간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 시간도 있고 무대도 있고 또 조금 힘겨운 무대도 있죠. 음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요령 피우지 말자 이거. 단 한 분의 관객도 그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돼도 부르기 때문에. 근데 가수는 기계처럼 부르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달라야 되거든요. 다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저 사람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청중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요령만큼은 절대 용납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수가 항상 자기 자체가 가장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심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거를 잊는 순간 가수는 생명이 끝나요. 그 생각 항상 가지고 올라가요. 확실한 삶의 원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사생활을 잘 추스르지 못해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저는 제 식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저희 회사 식구들이나 가장 소중한 저희 밴드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좀 많이 조심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이러한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서 하시면서 항상 걱정하시고 고생하셨던, 그래도 믿고 저를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이 모습 그대로 변치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제 할 일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이상이 와서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공연할 수 있게 제 다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한의원 김 원장님, 예. 처음으로 이런 인사 처음 드리는데요. 예. 원장님 진짜 뭐 저의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담까지 다 해주시면서 제가 한참 힘들 때 힘을 주셨던, 서울 생활하면서 저희 부모님 역할까지 해주셨던 원장님 좋은 조언과 함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한 말씀,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